혹시 신차를 구입하셨을 때 감가율과 중고차를 사셨을 때 감가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이 영상으로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경매입니다. 저 역시 신차를 구입해보고 중고차 역시 이제 구입을 해봤습니다. 신차를 할 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은 내가 원하는 외장 컬러라든지 옵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해서 출고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내가 그 차의 첫 번째 주인이라는 그런 만족감? 그런 것들이 새 차를 사시는데 장점이실 수가 있는데, 단점은 예상하시겠지만 감가입니다. 일단은 비닐을 뜯는 순간 바로 300에서 400만 원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은 새 차를 잘 못 사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새 차를 2번 정도 사보니까 중고차밖에 못 사겠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감가율이. EQ900 프레스티지, 3.8 프레스티지가 1억 한 700 정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 10만에서 12만 정도 되는 것들을 3,000에서 3,500 왔다 갔다 이렇게 낙찰을 받고 있는데, 감가율을 따져보시면 1년에 1,500에서 2,000 정도 빠진다고 봅니다. 4년 정도 잡고 하니까 한 1,500 정도 잡아도 거의 이제 3,000에서 3,500 정도가 되겠죠. 잔존 가치가 한 35%, 30% 정도 남는데, 그러니까 신차를 사신 분은 사실 굉장히 능력자시죠. 내가 굉장한 능력자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는 중고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고차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상하셨듯이 가격 가성비, 감가가 좀 빠져서 경차에 신차를 구입하는 금액에 중형 소나타라든지 막 이런 차량들을 또 구입하실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고, 소나타 신차를 뽑느니 그랜저 IG나 이런 차량을 또 사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또 맞춰집니다. 이 코드가 굉장히 남자분들한테는 거부할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신차랑 중고차 감가율을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신차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3,400 정도 감가라고 쳤을 때, 중고차를 샀을 때는 어떨까요? 보통 그랜저 IG 같은 경우도 2.4 프리미엄 정도가 2,000 초반 정도 하니까 신차가 3,000 중반이라고 빠지면 1,000만 원 이상 빠진 거죠. 중고차를 구입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랜저 IG가 3년 정도 지나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빠졌다고 하면 감가율이 1년에 이제 3,400 정도가 이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감가율 생각하고 차량을 구입하시면 차량 못 사시죠, 사실. 신차 사시는 분들 사실은 뭐 내 차 사자마자 비닐 뜯는데 얼마 정도 빠진다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차와 중고차 감가율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좀 해보니까 좀 적당한 금액에 내가 원하는 차를 딱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차를 신차보다는 조금 더 짧게 타시고 교체하시는 주기를 좀 더 빨리 가져가시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가성비가 아닌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차를 생각보다 빨리 바꾸십니다. 빨리 바꾸는 거 좋아하세요. 신차를 사신 분들은 거의 다 10년 넘게도 타시고 이러신데, 중고차를 사신 분들은 사실 그런 부담감은 없잖아요. 이 영상이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낫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싸게 사서 좀 타다가 팔고 다시 내가 또 타보고 싶은 차 또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얼마 전에 경매로 올류 소렌토 후축면 이제 유사국 차량을 이제 10만 정도 키로를 1,400 좀 안 되게 낙찰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한 8개월 정도 운행하시고 출품을 도와드려서 그분은 1,385만 원인가 낙찰을 받으셨는데, 파실 때 1,340만 원에 파셨습니다. 이거 가성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실 때도 가성비를 좀 얻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차가 좀 더 감가율이 더 많을까? 감가율이 더 높은 차들은 내가 구입할 때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차들이 이제 감가가 좀 더 많이 되겠죠. 내가 그런 차를 알고 싸게 샀기 때문에 팔 때도 싸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사고 차량보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300 정도 싸다고 했을 때 내가 역시 팔 때도 300에서 300 조금 더 언저리로 이제 싸게 파시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 차량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내 감가율이 연식이 갈수록 더 낮아지겠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그 차가 흰색의 썬루프가 있거나 옵션이 좀 많거나 그 상품 가치가 좀 더 높거나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거나 그런 전반적인 상태가 괜찮다고 하면 유사고 차량이라고 해도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동료가 주행에 이상 없는 사고차만 타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 막 잘해가지고 오히려 더 자기가 매입한 금액보다 조금 더 해서 동호회 내는데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감가율이라는 거는 그 차량에 남은 그 잔존 가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차를 정말 막 탔다. 정말 외관도 엉망이고 시동 상태도 안 좋고 엔진 소리나 전반적인 관리 상태도 안 좋은데 그 차량을 좋은 가격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아, 이거 상태도 안 좋고 얼마 못 받을 거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내가 상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하다 보면 그 차량의 잔존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제 옵션들 있잖아요. 그거는 중고차 판매하실 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근데 가스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비가 매입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가 있고 스마트 키나 기타 이제 열선 시트나 이런 것들을 사제로 장착을 해놓으면 일반적으로는 사제품은 잔존 가치 포함을 안 시키지만 실제 거래에는 포함이 조금만 플러스가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휠 튜닝이나 머플러 튜닝이나 그리고 할로겐인데 뭐 HID나 LED로 라이트 개조돼 있고 이런 차량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검사 시에 문제가 되거든요. 뭐 카니발 시트, 뭐 3륜 시트 빼가지고 개조하시고 하는 것도 사실은 더 마이너스입니다. 구조 변경 이런 것도 다 마이너스 요인인 거죠. 신차와 중고차의 감가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궁금합니다. 나는 내 차를 신차로 추구했을 때 이 정도에 샀는데 팔 때는 몇만 킬로에 얼마에 팔았다. 이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은 나눔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나머지 분들이 또 좋은 차를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제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주제를 많이 채택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역시 그런 주제를 골랐는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